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금융시장,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인플레이션율, 13년 만에 환율이 1,500원 가까이 오른 현상, 640조 원 가까이 증발한 주식시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여러분, 밀려오는 경제 위기를 체감하고 계십니까? 요즘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조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거기에 따라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자국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해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지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게 되면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연간 3조 4천억 정도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 가용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되겠죠.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환율도 계속 따라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가 따라갈 수 없고 한정된 월급으로 지출해야 되는 준조세와 같은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중요합니다. 10월 1일부터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평균 2,270원, 가스요금은 평균 5,400원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전기와 가스요금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를 계산해 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대략 0.3%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공기업들은 천문학적 적자가 쌓이겠죠. 공과금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고 물가가 오르게 되면 국민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요? 전국의 아파트 값이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집값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우려로 수도권과 세종시만 남기고 지방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상되고 있어 매수 심리 위축에 따른 거래 절벽 현상과 집값 하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출받아 막차를 탔던 영끌족의 한숨이 깊어지는 가운데 과연 부동산 시장의 대세 하락은 시작이 된 걸까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거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보다는 거래 절벽이 더 우려됩니다. 거래 절벽 현상은 금리 인상이 종료될 때까지는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는 아마도 2023년까지 좀 늦어지면 2024년 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집값의 저점은 2023년 초에서 2024년 초까지 한 1년 정도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떨어지는 원화 가치와 먹구름이 낀 한국 주식시장은 작년 말 대비 35% 정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계 41개 주식시장 중 두 번째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중국과 일본 시장의 규모를 생각하면 적은 돈으로 지수를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미국과 척을 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적 리스크를 생각해야 합니다. 중국의 정책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일본은 오랫동안 성장하는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투자하기 어려운 이웃 나라들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꾸준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집값도 많이 오른 만큼 많이 빠지듯이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지게 되는 여건들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온 만큼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증시에서 가장 큰 문제는 환율입니다.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다 해도 원화와 관련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환차손도 피하고 지수의 하락도 피하기 위해서 우선 쏟아지는 소나기를 피하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라 정부가 딱히 마땅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문제의 키는 미국이 잡고 있는 게 맞습니다. 위기가 당장은 아니라고 해도 국민들은 산 너머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생활 고통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그림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임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은 묻고 윤석열 정부는 대답이 없습니다. 정부는 이 위기의 상황의 밑그림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1997년의 외환 위기, 2008년의 금융 위기를 넘어서는 사태가 온다면 어떨까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은 불안한 상황이고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른 인플레이션율, 그리고 13년 만에 달러가 1,500원 가까이 오른 상황, 640조 원가량 증발한 주식시장 등을 보면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겪어본 우리나라는 또다시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미 금융 불안이 형성되고 있고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한 현상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삼중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블룸버그 기사를 보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가 재현될 수 있고 한국은 그중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보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금융시장이 안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현 상황을 직시하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불안하게 보이는 것은 정권 초기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 외교, 국방, 국내 정치 등의 행태를 보면 너무 프로의식이 느껴지지 않고 누가 봐도 아마추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 도생, 즉 국민 각자가 알아서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는 것은 위기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한결같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 부분 영상을 만들겠습니다.